빨리 넣고 잘 해서 승률을 누리게 천천히 나눠서 받자. 네, 이게 맞아요. 핵심이네요. 네. 이게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세 이연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각동이님께서 언급하셨던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형 ETF들도 장기간 투자하기 괜찮으니까 네. 그런 상품들도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거 해외 주식 투자를 해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것도 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면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건가요? 그 퇴직연금 상품에는 이제 해외 상장된 ETF는 지금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우리 국내 상장된 해외 미국 ETF 투자 가능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연금 계좌가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배당 소득세 발생하는데 네.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면은 그 배당 소득세가 가세 이연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괜찮은 자, 전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을 때 면세가 되는 게 아니고 과세 이연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과세 이연이 되는 것과 네. 그다음에 뭐 아예 세제 혜택이 있는 것과를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 계좌는 이제 운용 단계별로 좀 혜택이 있는데요. 적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 그다음 운용할 때는 과세 이연, 인출할 때는 이제 뭐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 이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예금을 하게 되면은 1년 뒤에 만약에 뭐 이자가 나온다, 뭐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15.4%를 내죠. 그렇죠. 그 주식 말고 이제 채권형 같은 그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은 배당 소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도 15.4% 내죠. 그렇죠.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연금 계좌 안에 있는 경우는 지금 당장에 세금 내지 않고 이게 운용 수익으로 쌓이고 그걸 재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거나 찾으실 때 네, 세금이 이제 가세되게 됩니다. 얼마나 내나요? 받을 때? 이제 그거는 연금 수령할 때랑 연금의 수령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이랑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별로 3.3%에서 5.5%까지 저율로 가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15% 가까이 내는 15% 정도 내는 세금을 계속 재투자할 수가 있고 그걸 나중에 이제 3.3에서 5.5%로 낮은 세금으로 내실 수 있는. 이거는 종합과세자들에게도 공통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자들한테도 좀 해당이 되는 상품. 사실상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종합과세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세제 비적격 말씀드리면서 세제 적격에 먼저 다 하고 이제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제가 세제 비적격으로 지금 투자하라 말씀드린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인도 이걸 하는 것이 세제 혜택도 있고 좋긴 한데 네. 종합과세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수 아이템. 무조건 하고 나서 네. 다른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이것도 안 채워놓고 네. 종합과세자가 딴 거 한다는 거는 그냥 세금 폭탄 맞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연금으로 달달이 뽑아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네.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70세가 돼서 이제 나는 현장에서 일하기 싫고 그냥 내가 쌓아놓은 돈이나 뽑아서 꽃감 빼먹듯이 먹을래 하면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아까 예, 5%나 뭐 내외 이렇게 낸다는 이제 거잖아요. 연금 수령을 할 경우는 네. 이제 그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연금 외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외소득은 수령은 뭡니까? 이제 연금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납입한 금액을 이제 길게 연금으로 이제 매달 수령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수시로 인출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연금 수령이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뭐 자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참는다. 그건 이제 연금 외수령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연금 외수령. 네, 일시불 연금 참는 거. 외수령은 이제 연금 소득세는 아까 전에 3.3에서 5.5% 네. 뭐 연령별로 이렇게 좀 가세를 하게 되는데 연금 외수령은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16.5%를 내셔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갑자기 뽑아내는 건 별로 그 세금 기준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인출 재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연금 납입 재원에 따른 이제 인출 순서와 이제 가세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연금에 대한 납입 재원은 세액공제를 그 받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운용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 계좌의 운용 수익. 이거는 이제 연금 수령했을 때 연금 소득세 3.3에서 5.5% 가세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시에 찾을 때는 기타 소득세 16.5%를 가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연퇴직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연퇴직 소득은 이제 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금 계좌로 받게 되면은 그 퇴직 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연금 계좌에서
뭐 연금을 찾거나 아니면은 연금 계좌에서 이연 퇴직 소득을 일시로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퇴직금 받는 거. 네, 퇴직금 받는 거 말하는 거죠? 퇴직금을 받으면 원래는 퇴직소득세 바로 내야 되는데 네, 세금세 얼마예요? 퇴직소득세도 이제 6에서 45% 정도로 45%를 낸다고? 네, 세율이 이제 45%? 최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45%나 내? 네, 그게 이제 가세 가표에서 이제 그러니까 적용되는 엄청나게 거라서. 많이 받는 경우가 보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율은 또 이게 되게 좀 구간이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기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계산 때려봐야 됩니다. 네. 몇 년 근무했느냐 이런 것도 그쵸. 들어가요? 네, 퇴직 소득 공제되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세율까지 적용되는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네. 몇백억 받으면은 막 48% 내나 보다, 그죠? 네, 많이 내실 수가 있어서.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금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좀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 고액 소득자들, 네. 뭐 예를 들어 뭐 법무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던가, 네. 무슨 뭐 의사로 뭐 이렇게 공익연봉을 받으신다던가 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연 퇴직소득을 이제 그 연금 계좌를 받아가지고 연금을 수령하신 게 훨씬 더 이득이신 거죠. 세금이 많다고 하시면은.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10년 이내에는 30%를 감면해주고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면은 40%까지 또 감면해주거든요. 세금을.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네, 연금 수령 한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연금을 인출할 때 아까 전에 재원별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게 그 정부에서는 이게 연금이라는 계좌 특성상 좀 나눠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연간 연금 수령 한도랑 사적 연금 종합과세 한도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가 이제 뭐 자금이 많고 이제 또 많이 받겠다 하더라도 이게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연금 수령 한도는 괜찮은데 또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라고 해가지고 연간 이제 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받게 되면은 종합과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받을 때. 네, 맞습니다. 받을 때 그걸 많이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받을 때 네. 연간 얼마 이상 딱 간단하게 잘라주세요. 얼마 이상 뺐으면 안 된다. 네,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먼저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가 좀 간단하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거를 저희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적연금을 받을 때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되고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고, 네, 종합소득세 과세가 안 되고 기타 소득세로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받는 분들이.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유리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선택하시면 되고 기타 소득세가 유리하다 하면은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걸로. 퇴직연금 여러 개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도 있고 무슨 퇴직연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나눠져 있어도 이제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는 이제 다 합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빼고 네. 내가 그렇죠.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연 퇴직 소득 같은 경우는 퇴직금은 납입 재원이 이연 퇴직 소득인 경우는 이거는 또 이제 분류과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에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적연금은 정확하게 뭐가 사적연금이에요? 그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에 포함이 되는 이제 연금 재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이랑 자기 부담금. 그럼 IRP 같은 거? 연금저축이랑 IRP가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상품인데 거기에 저희가 납입을 하고 본인이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이랑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운용수익이 발생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가 거기에 있는 자금을 찾을 때는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에 걸리는 거고요. 있어가지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지만 뭐 예를 들어 IRP를 쉽게 얘기했을 때 IRP를 해서 내가 돈을 넣고 운용 수익이 정말 미친 듯이 났어. 이게 원래 넣는 거 한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 미친 듯이 난 거야. 막 최근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거 투자 잘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막 한 5배씩 난 거야. 몇 억이 됐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 거는 그게 쌓이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네, 그거는 아까 전에 운용 단계에서 말씀드린 가세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금 같은 경우도 계속 재이체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납부하지는 않고요. 그게 운용 소액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인 걸 또 재투자 계속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찾을 때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연금 계좌는 그래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받고 그다음에 굴리실 때는 이제 가세이연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세금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적연금은 그게 현재 기준으로 1년에 1,500만 원 이상 빼면
세금이 일반 과세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네, 뭐 그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재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원이 이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이랑 그다음에 이제 운용수익이 있고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연퇴직 소득이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그 금액이 또 있는 건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그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전혀 세금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네, 가세 제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연퇴직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받은 거잖아요.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을 뒤로 밀어놓은 거고, 그렇죠. 밀어놓은 거를 이제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는 30%나 40% 감면을 받게 되는 거고, 감면이죠. 그렇죠.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근데 퇴직금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연금계에 있는 거를 일시로 찾겠다. 그때는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걸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랑 운용수익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재원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연금 수령을 안 하고 일시에 받을 때는 이제 기타 소득세가 아까 16.5%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가 나중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랑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고 운용세액이 엄청 커가지고 나중에 찾을 때 금액이 엄청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좀 계산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 찾아야지 이제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연금 수령이 아닌 그 연금 외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종합과세로만 안 걸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연금 소득세 적용이 되더라도 또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는 또 별개거든요. 아, 어려워진다. 네, 기준이 이제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먼저 첫 번째 기준이고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두 번째 기준이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에 걸리면은 여기 이제 적용된 가세를 받게 됩니다. 그 얼마예요, 수율이? 그래서 이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이제 이내로 받아서 이제 연금소득세를 원래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이제 만약에 그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과세라든지 기타 소득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 이상인데 내가 만약에 다른 외부에서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받는 것보다 기타 소득세 받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싸죠. 네. 그렇게 하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탈출구가 또 있네, 이거는. 그렇죠. 무조건 그 소득세 가세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본인이 유불리를 따져서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기타 소득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안 받는 사람은 이거 뭐 얼마를 끊을지가 문제긴 하지만 종합소득세 해도 15.4% 내고 끝나는 거니까 상관없고. 종합소득세도 이제 최저 그 세율 구간은 이제 6%잖아요. 최고 구간은 45%. 기타 지방소득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16.5%보다 낮은 구간에 뭐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되는 거고. 딴 데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 낼 게 없으면 그냥 종합소득세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미 딴 데서 소득을 내서 여기 이게 더 합쳐지면 종합소득과세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실 사람은 그쵸. 기타 소득으로 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탈출구가 있네. 네,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시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한 산식이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에다가 나누기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로 돼 있는데 산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도기님을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나 지금 머리 아파 벌써. 지금 이제 각동이님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연금저축 평가액이 5억 원이다. 이제 5억 원을 연금 수령하실 때는 연간 수령 한도는 이제 5억 원에다가 나누기 1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은 이제 그 연금 수령 연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개시를 한다 그러면은 11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10이 되는 거고, 그럼 5억 원을 이제 10으로 나누면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1.1을 곱해서 6천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각동이님은 이연퇴직 소득이랑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수익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연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천만 원인 겁니다. 6천만 원. 네. 그 이상 더 빼면 세금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 이상 이제 찾게 되면은 이제 16.5% 기타 소득세나 아니면 그 재원이 만약 이연퇴직 소득이다. 아까 전에 그 재원이 퇴직 소득도 있고 그다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있잖아요. 그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재원이 이제 이연퇴직 소득일 경우는 이제 퇴직소득세가 100% 가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천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랑 그다음에 이제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16.5%로 이제 가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지금 연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연금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세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필요성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연금 시작을 그렇죠. 예. 빨리 복리의 마법을 좀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좀 연금 계좌 운영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수익률도 최대한 좀 제고하는 방법을 네. 고려하시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재원별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이제 수령해서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넣고 잘 해서 수익률을 누리게 천천히 나눠서 받자. 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그래야 우리 사실은 뭐 연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네. 그 현금 흐름 창출이 있을 때 잘 모아놨다가 네. 노후에 현금 흐름이 끊겼을 때 그 돈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네, 개념이니까 맞습니다. 현금 창출이 할 때까지는 최대한 늦췄다가 네. 현금 창출이 끊어지면 그때 없어갖고 궁핍하게 살지 말고 요걸로 빼서 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네. 질을 유지하자 뭐 이런 네, 개념이니까 그렇게 가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에는 네. 가다가 이제 세금 얘기 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시기 전에 분들은 요거 좀 잘 들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요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은 일단 무조건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괜찮은 상품들로 잘 편입을 시켜놓자라는 아이디어를 오늘 드립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분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이재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과연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재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